경기도 포천에 자리한 한 동물보호소. 한때 민간에서 운영하는 보호소 중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에린원이 있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에린원에서 보호하던 천여 마리의 개들이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한 동물단체가 나서서 대대적인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동안 낡고 비위생적인 시설물에서 방치되고 학대받았던 유기견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보호소 인근에는 아직도 구조하지 못한 녀석들이 무리를 지어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학대받았던 기억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야생에서의 삶이 익숙해서인지 웬만해서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을 때도 되도록 사람이 없는 시간을 노립니다. 보호소 주변에는 들개들을 위한 밥그릇이 항상 채워져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접근을 허락한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오지 않아서 금방에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사람 없으면 내려와요 길어. 그런데 혼자 저기 와서 같이 돌아가요 같이. 할 때 와도 사람 무서워한다네. 할 때 와서. 동물 구조대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여러 차례 구조를 시도하긴 했지만 가파른 산으로 도망치는 녀석들을 붙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렵게 구조에 성공한 몇 마리는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하지만 아롱이와 오키는 기어이 보호소를 탈출하고야 맙니다. 저 아이는 구조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이쪽 지리도 바삭하고 이제 눈치가 워낙에 빨라서 바로 도망갔어요. 야생 생활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담을 다 타고 넘어가지고 도망나가서. 결국 보호소 밖에서 공생하는 법을 택했습니다. 먹이야 보호소에서 해결한다지만 들개로 사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모기나 진드기에 물려 병이 들기도 하고 달리는 차에 치여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흔히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은 야생에 더 취약합니다.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품종견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작고 귀여운 외모로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포메라니안과 멀티즈는 무릎뼈가 약해 쉽게 탈구가 됩니다. 복슬복슬한 털은 자주 빗겨주지 않으면 심하게 엉켜 피부병을 유발하고 눈병과 귓병도 달고 삽니다. 모기에 물리면 심장이 멈춰 죽을 수도 있습니다. 누워. 어이, 잘했어요. 누워. 품종을 막론하고 모든 개는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그에 반응합니다. 눈을 마주치면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주인이 화를 내거나 슬퍼하면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자, 가자. 사람의 감정이 드러나는 표정과 소리에 유독 민감한 것은 진화의 결과입니다. 반려동물로 살아온 수천 년 동안 개는 인간을 위해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현재 유통되는 반려견의 품종은 380여 종에 이릅니다. 그중 90%는 최근 100년 사이 인위적인 품종 개량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종인데요. 순종인 품종견은 돈이 됩니다. 애들 진짜 다 착하네요. 흔히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는 불법 번식장이 성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보여요. 이런 뜬장에 오래 산 아이들은 지금 보면 발이 다 비싼 값을 받는 순종은 인공 번식, 그것도 근친 교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갓 태어난 새끼들은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어미와 떨어져 박스에 담긴 채 경매장으로 팔려나갑니다. 한 해에 유통되는 반려견은 20만 마리가 넘습니다. 그것도 정부에서 공인한 합법적인 경매장을 통해서만 거래되는 숫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급성장했습니다. 올해는 5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크고 날렵했던 투견 불도그는 갈수록 코가 납작해지고 부정교합이 심해졌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말이죠. 작은 동물을 사냥하던 닥스훈트는 늘 허리 관절 질환에 시달립니다. 몸통은 더 길어지고 다리는 더 짧아진 탓입니다. 여러 종류로 품종 개량을 거듭한 리트리버. 그중 하나인 골든 리트리버는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족용으로 만들어진 비숑은 작은 개를 선호하는 우리나라에서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추세고요. 이런 반려견들이 버려졌을 때 과연 들개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또 유전적으로 약한 면도 있고 또 털을 계속 깎아줘야 하는데 털을 깎지 못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자연사하거나 또 로드킬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설령 그거를 다 이겨내고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덩치 큰 애들한테서 이 먹이 경쟁에 밀린다든지 물려 죽는다든지 이게 계속적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결국은 사망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 눈에 띄어서 구조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작은 아이들은 좀 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밥을 계속 이렇게 줬어요. 먹을 걸. 튀겨 나오네. 우리 저 봐봐. 내가 밥 줄 줄 알아. 우리 친구들 오면 다 나와. 그래 있어. 인기척이 낮아 컨테이너 밑에서 강아지 몇 마리가 일제히 고개를 내밉니다. 울음소리를 듣고 동네 주민이 처음 발견한 게 벌써 한 달 전. 이곳에 6마리의 새끼를 낳은 어미는 정처 없이 동네를 떠도는 들개입니다. 물지는 않았는데 저렇게 멀리서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가까이 다가오지도 멀리 달아나지도 않은 채 늘 새끼들이 있는 곳을 지켜보는 어미개. 사람의 모습이 사라지고 나서야 부풀어 오른 저 때문에 무거운 몸을 안고 새끼들을 만나러 갑니다. 인적이 없는 틈을 타 이뤄진 짧은 만남.
동네 주민이 키우는 진돗개와 사랑에 빠진 후 어미는 사람들이 오가는 컨테이너 밑에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들만큼은 오가는 사람들 눈에 띄어 굶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들개에게서 태어난 새끼를 그대로 뒀다가는 사나운 들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 입양을 하지 않는 이상 남은 평생을 야생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야? 잘 있었어? 야생에서 보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경계심도 공격성도 커질 것입니다. 산속에 사는 들개라 하더라도 새끼를 낳을 때는 주택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험난한 야생에서는 새끼가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1년에 2번, 한 번에 5-6마리의 새끼를 낳는 개의 특성상 이 동네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들, 이거 산책. 어미개의 구조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힘이 엄청 세서. 좀처럼 다가오지 않던 어미는 제 짝을 발견하자마자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내가 데리고 있어. 어미를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데려온 참입니다. 왔다. 밥을 주고. 언니 들어갔어요. 근데 아빠 지금 왜 저래? 아빠 너 들어가 빨리. 빨리 들어가. 아빠. 긴 기다림 끝에 구조에 성공하는 순간 더 이상은 들개로 살지 않아도 되는 순간입니다. 역시 아빠가 최고였어. 남자 중에 남자겠지. 장난. 이유가 있겠지. 여기 몇 마리 짝 있어 이게. 여기 앞에 좀 막고 있어요? 네, 아빠 고기 다 줘야 돼. 지금 안에 들어가네.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이고 잘 가라 너도. 응? 서운하네. 잘 가서 잘 살아. 알았지? 구조한 들개는 이곳 군산동물보호소로 옮겨집니다. 유기견으로 분류되는 들개는 법정 공고기간인 10일이 지나도 입양되지 않은 경우 안락사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지속적인 훈련을 거쳐 들개를 순화하는 일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경계 많고 공격적이었던 들개라는 게 믿기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닭농장, 그다음에 토끼 농장, 그래서 한 500마리 정도 죽이는 굉장히 힘들게 구조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묶어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손을 타게 해서 입양을 갈 수 있게. 예. 그 교육이 돼요? 지금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사람 손을 타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렇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사람을 좋아해요. 이렇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교육을 시켜야 이제 질병 관리, 뭐 중성화, 그다음에 이제 입양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 하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모두가 이 녀석처럼 마음을 열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올무, 이제 멧돼지 그 올무에 걸려서 구조된 아이예요. 이 아이가. 하면서 올무를 어제
나무가 어디 있었는데? 이거는 그럼 경계가 있겠네요. 처음 굉장히 무서워하죠 아직은. 근데 이제 어제부터 지금 좀씩 이게 만지려고 등만 쓰다듬으려고 해도 아직은 이렇게 좀 경계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일로 와. 네. 몰무에 걸려 있다가 지금 며칠 만에 구조돼가지고. 네. 얘는 들깨화 된 애들이 새끼를 낳은 애. 사람이라는 건 보지도 못했던 애들. 그래서 이제 막 사람은 이제 적으로 알죠. 경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아이예요. 이런 게는 막 사람이면 덤벼들 수도 있겠네요. 처음 가면은 엄청 힘들죠. 애초에 개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일. 들깨는 결국 사람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든 게 또 사람이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들깨화 됐고 먹을 걸 찾아서 내려왔고 그런 가정이 좀 안 좋다고 봐야죠. 봄철 되면 또 이제 출산까지 많이 해가지고 그 출산을 하면은 어미가 들깨들이 엄청 싸나워요.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지나다니는 분들 공격을 해요.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사람에 의해서 버려져가지고 사람을 공격을 하게 만든 게 이게 뭔가 이렇게 개선이 안 되지 않는 이상은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앞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세상에 태어났다가 키우기 힘들다고 귀엽지 않다고 버려진 개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들깨의 삶은 소설 속 프랑켄슈타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신을 만든 인간에게 버림받고 학대받으면서 인간을 위협하는 괴물이 되어버린 프랑켄슈타인. 들깨도 프랑켄슈타인도 모두 비극의 시작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질병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신감. 이 불안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기 위한 방법. 하루 종일 마스크 하시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